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작소의 가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요 근래 제가 이제 브록 영상 관련해서 올렸던 영상들 및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컨텐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RNN 전기 시퀀스에서도 몇 가지 브록 영상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전기 시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 때 전기 이제 가미시로 전기 시퀀스 컨텐츠를 위주로 했었죠. 물론 처음 이제 작성을 하던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한 내용이 많았어요. 또 조금은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근데 그 부분을 좀 요약 정리하고 간단 구성하게 만든 게 사실 이 RNN 전기 시퀀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녹음은 제 목소리가 아닌 리카 목소리로 해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프론 영상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과전류 계정기, EOCR이라든가 전자접촉기인 MC 관련한 어떤 설명 내용들, 각각의 이제 구성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뭐 3로 스위치, AND OR XOR, 물론 이제 관련 부록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좀 더 요약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PLC 관련이죠. PLC 이제 결선 및 이제 개요 및 결선인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 PLC 다룰 때 내용과 좀 다르게 그래서 이제 좀 눈에 확연히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 뒀으니까 여기 컨텐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요 근래 이제 제가 이제 브록 영상이 올린 게 이제 자동문 개폐였죠. 예, 이 부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근데 좀 재밌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PLC 어떤 여기 이제 센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자동문을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많죠. 편의점이라든가 어디 입구에 입출구 쪽에는 이제 이런 자동문이 있죠. 예. 이 자동문 마찬가지 이제 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을 이제 열었다 이제 바로 닫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좀 안전상 고려해서 2초 정도 한 뭐 어떤 1초나 2초 시간을 줘 가지고 신호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문이 닫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 부분도 이제 시퀀스 참고 시퀀스가 없어서 이제 PLC 부분이죠. PC 레더가 너무 이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머를 사용한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두신 것도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PLC에서 이제 만약에 이 같은 경우는 삼상 모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단상 모터를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피드백 신호가 있어야 돼요. 문이 이제 닫혀 있다가 열릴 경우에 사실 문이 계속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 있죠. 여기는 뭐 리미트 스위치보다는 뭐 이렇게 마이크로 리미트 스위치 같은 거 그거 통해 가지고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다시 PC 쪽에 피드백을 해서 이제 문이 열렸다 상태를 알려주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출력되는 전원을 끊어주는 내용이 있으면 되겠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관련된 게 우리 이제 관련 불원 영상에 보면은 버스 자동문 개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 시퀀스가 여기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있을 텐데 버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죠. 여기 이제 시퀀스 내용을 조금 이용을 하시면 돼요. 예, 사실 이제 MC1, MC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리미트가 들어가죠. 예, 리미트 스위치에서 접점 신호가 이제 양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내용을 처리를 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터 하나고 MC 두 개니까 정역 운전으로 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자동문에서도 사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삼상 모터가 아니라 사실 단상 모터도 있어요. 예, 그거 통해 가지고 문을 개폐하면 되죠. 굳이 이런 뭐 자동문,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하가 굉장히 크거나 토크가 뭐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 단상 모터라도 충분히 우리가 모터 벨트 통해 가지고 벨트 통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이렇게도 이제 PLC에서 제어한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아까 이제 앞서 그 버스죠. 버스에 이제 정형 운전을 생각하시면서 구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봐야 될 게 신호 처리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이것도 꽤 깊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여기 2D 디스플레이라는 장치는 사실 가상의 장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아마 전기 기능장이나 PLC를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치 타임 차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입력에 대한 입력 신호죠. 입력에 대한 입력 신호가 어떻게 들어온지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셀렉터라든가 버튼, 그리고 이제 리미터 스위치 통해서 각각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셀렉터하고 리미터는 별 차이는 없는데,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누를 때하고 뗄 때가 있죠. 그런 부분 구성도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PLC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꽤 재밌죠. 앞서는 우리가 스위치 통해서 이제 입력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사실 이 부분은 그렇죠. PLC의 어떤 구성 내용에 대한 출력 신호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PLC의 출력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죠. D가. 그래서 이제 PLC에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레더가 있어야겠죠. 그 레더 구성이 이제 푸시버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출력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출력 결과에 따른 어떤 타임 차트 형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는 입력, 이제 이번엔 출력을 갖고 출력된 어떤 접점 정보가 어떻게 눈으로 보이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했던 내용이 이 부분을 단순히 이제 PLC로만 출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물론 PLC에 출력을 하죠. 이걸 이제 기계 동작으로 한번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찬가지 출력에 대한 디스플레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타임 차트 형태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마치 디지털 출력이죠. 아날로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앞서 내용은 이제 단순히 봤다면 이제 이런 기계 동작 램프 통해 가지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뭐 관리자나 이제 담당자가 만약 이런 부착된 디스플레이 정보가 있으면 현재 지금 동작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빨간색이 지금 접점이 들어온 상태예요. 출력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D2에 있는 RL 레드램프죠. 레드램프 쪽이 지금 들어와 있고, YL이죠. 옐로우 램프가 지금 전멸 동작을 한다라는 걸, 물론 이제 PLC에 주어진 전멸 동작이겠죠. 그분을 처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 바로 이제 PLC 기계 동작과 출력 모니터링이라는 예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했던 내용은 좀 더 동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입력 신호를 실적으로 이제 뭐 기계나 어떤 전기적 장치에 이제 버튼이라든가 선택 스위치 통해 가지고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롤 제어실이 따로 있어요. 제어실이 따로 있고, 거기서 어떤 무선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에 따라서 PLC 동작에 따른 출력 결과를 피드백을 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전기 공작소에 있는 무선 컨트롤 박스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무선 물론 영상에도 있는데, 컨트롤 박스 내용도 우리가 이거죠. 제가 아직 지금 감기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3구짜리긴 한데, 이런 이제 버튼 두 개 셀렉터 통해 가지고 무선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기 피드백을 받는 내용이겠죠.
그 피드백 받아서 여기서 받은 내용을 PLC에서 입력에 따른 출력 결과를 다시 피드백에서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성도 이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제어룸이라든가 관리 센터를 구성할 때 우리가 꼭 유선으로 뿐만 아니라 무선으로도 제어를 할 수 있다. 뭐 충분히 하죠. 하고 있는 구성도 많고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입력 부분이 이제 이런 뭐 우리가 버튼 셀렉터 같은 내용이 아니라 센서 같은 경우도 되죠. 앞서 우리가 이제 자동문 했던 내용도 같이 연관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주차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각각의 이제 센서, 뭐 리미트 스위치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 차량을 이제 아파트 이제 입주민들의 어떤 차량 관리를 위해서 그렇죠. 되게 보면 이제 부착형이 있을 거예요. 차량 앞에 붙여놓은 거 또는 이제 차량의 이제 넘버를 인식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인식하는 거, 즉 이미지를 인식해가지고 그걸 피드백해서 어떤 문을 열다든가 그걸 개폐하는 부분도 사실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요약적으로 확인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레더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거의 지금 뭐 레더 내용을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 드릴까요? 자, 일단 뭐 입출력 부분은 위에 보시면 되겠고 일단 카운터예요. 그래서 PB1이 지금 누르다 뗄 때죠. 네거티브 음변한 접점이기 때문에 눌렀다 뗄 때 접점에 대한 카운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한번 누르고 있으면은 카운터가 안 되죠. 그래서 눌렀다 떼면은 C0가 돼 있으니까 1이 되니까 타이머 0번째가 4초죠. 4초 중에 2초, 4초 사이에 D0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C0가 1보다 클 때예요. 1 이상이 아니라 1초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를 때를 말하죠. 두 번째 누른 상태 이상이 되면은 셀렉트가 비접일 경우에 타이머 1에 대한 각각의 D1, D2, D3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셀렉트를 우리가 ON을 시키죠. 돌려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동작은 멈추게 되겠고 반대로 그 셀렉트가 오프된 상태에서 C0 우리가 이제 푸시 버튼 1번을 다시 한번 눌렀다 뗄 때 3이 되면은 자, 그때도 이제 셀렉트가 비접 상태, 즉 이 부분은 계속 돌아가겠죠. 카운터가 3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1 이상이기 때문에 동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셀렉트를 다시 온, 오프를 해주면 온을 해주면 T1에 대한 동작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T2에 의한 동작이 이루어져서 D4에 대한 출력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카운트 맥스가 4죠. 그래서 이제 4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C0가 붙죠. A접이 붙어가지고 이제 T3에 대한 어떤 동작 구성, D5를 출력을 하는데 D5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동작을 해요. 하다가 5초 후면은 동작이 멈추죠. 위에는 이제 우리가 각각 B접점 들어가서 뭐랍니까? 반복 운동은 반복적인 어떤 타이머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좀 C0가 들어왔을 때, 즉 카운터의 어떤 이렇게 이제 뭐 접점이죠. 카운터가 이제 만족이 되면은 4를 만족할 때 그때 이제 D5는 5초간 동작하고 5초 후에는 동작하지 않게끔 처리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뭐 셀렉트에 대한 각각의 동작 구분, 그리고 셀렉트가 또 A접 된 경우에는 T4 타이머 4번이죠. 타이머 네 번째에 의해서 D6이 주어진 시간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PB2는 누르면 카운터가 리셋됩니다. 리셋되는 부분에서 카운터를 초기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카운터를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누를 수가 있죠. PB1을 이제 여러 번 누를 수 있는데 더 누를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카운터가 4보다 크면은 무브 명령을 통해서 4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맥스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너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맥스 값을 정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명령어 체계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여기 이제 PLC 내용이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좀 더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스마트 앱이에요. 사실 이제 전기공작소에 이제 앱이 있습니다. 예, 스마트 앱이 있는데, 제가 이제 관리상 원격으로 제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버튼을 이제 누르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지 않더라도, 예, 그렇죠, 원격으로 앱 구성해서 이런 여기 있는 스마트 앱 구성을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요 근래에 있던 내용 중에 이제 큐브인데, 사실 여기 이제 PLC 통한 3D 큐브 동작이라고 이루어진 내용은 사실 이제 제가 저번에 전기 공작소 이야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내일의 전기 공작소에서 세 가지 테마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뭐 수변전 관련 내용이고, 두 번째가 로봇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머신러닝 관련 내용인데, 두 번째 이제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만 이제 국한되게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일선 전기공학부 쪽에서 뭐 대학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공합이라든가 유압의 장치 통해서 PLC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컨베어 벨트 내용도 사실 이제 전기적 신호 통해서 벨트의 시동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컨베어에 다양한 어떤 장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옮겨준다든가 각각의 물건에 대한 선별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기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하나 이제 로봇 암이죠.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다 구성을 하고 기계적인 어떤 구성을 하고 나서 뭔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해보면 좋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런 내용을 주어져 있는 어떤 3D의 어떤 객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PLC 레더 형태나 내용을 바꿔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앞서서 객체를 놓고 지금 큐브 제로로 되어 있는데, 객체를 두고 이제 객체의 어떤 회전이라든가, 지금 사실 지금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XPB, YPB죠. 이제 X축에 관련된 버튼, Y축 관련된 버튼, 그리고 이제 Z축이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빨간색 점이 이게 X축이고요. 좀 녹색 축이 바로 이제 Y축입니다. 그리고 Z 방향, 이게 Z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시뮬레이션 내용은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회전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셀렉트를 온오프를 통해 가지고 정방향 또는 옆방향 형태로 시뮬레이션 부분을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다뤘던 게 여기에 있는 이제 예제가 되죠. 브록 영상이 되는데, 사실 레더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셀렉트가 이제 오프 상태, 비접이 상태에 있을 때는 푸시 버튼 이제 X 각각의 푸시 버튼 누르면은 각각의 출력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셀렉트에 따라서 출력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 입력은 몇 개 안 되는데, 출력이 지금 X, Y, Z의 각각의 정방향, X, Y, Z의 각각의 옆방향으로 이제 회전할 수 있게끔 출력 신호가 달아진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제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선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다만 여기 이제 출력된 정보를, 물론 우리가 이제 이 3D 큐브가 동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앞서 했던 이런 타임 차트 형태로도 출력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동작 구성은 똑같습니다만은 이 부분만 이제 제가 일단 세팅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는 그냥 여기 출력된 정보를 통해서 어떤 실제적으로 이제 3D 객체니까 여기가 이제 객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차트 출력 형태로 각각 출력 신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여기 브록 영상 예제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요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영상 보셔도 되고요. 사실 이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PLC 내용은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전에 있던 내용이죠. 간단해요. 정말 볼 게 없죠. 볼 게 없습니다. 일단 요거 내용 보시고요. 일단 요거 입력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을 이끌어내죠. 자, 처음에 이제 PC 전원 들어가죠. 그 각각의 디스플레이 부분에 큐브 쪽하고 SDT 부분도 출력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출력 신호가 아무것도 없죠.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부분이라서 요 뒷부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PB1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PB1이 관련된 게 지금 D0죠. 이제 셀렉트가 비접일 때 D0 한번 XPB를 누르면 현재 큐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떼면은 멈추게 되죠. 제가 이제 사실 마우스 포인트가 하나잖아요, 되게. 그쵸. 컴퓨터에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요거 입력 부분, 입력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 눌러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XPB죠? 지금 요 빨간색 점이 X축이에요. 축 기준으로 해서 돌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셀렉트를 이제 제가 돌려주면은 반대로 돌겠죠. 반대로. 그리고 다시 또 비접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는 거. 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고요. 셀렉트 통해 가지고 출력 신호 바뀌죠. 바뀌어서 객체가 옆방향으로 좀 돌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Y축이 지금 여기 녹색이에요. 녹색. 이 부분을 눌러주면 Y축 기준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다가 셀렉트를 잠시만요. 이게 좀 보기가 좀 힘들죠. 이거를 좀 눌러가지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셀렉트를 돌려주면 이제 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시계 반대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되겠습니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하는데 지금 D4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Z축도 마찬가지예요. Z축은 요 부분이에요. 요것도 조금 돌려놓겠습니다. 자, Z축은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이제 파란색 선인데 요걸 기준에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겠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Z축 돌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 제가 뭘 잘못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 뭐 사실 코드가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 Z축으로 하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회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 돌고 있죠. 그리고 셀렉트 돌려서 이제 거꾸로 옆방향으로 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X, Y, Z 축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큐브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이 부분을 제가 어떤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각각의 내용 구성을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버그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걸 이제 찾는 게 중요하죠. 사실 뭐 이거 어제 만든 건데 그렇죠? 어제 이제 만들어진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이제 또 완벽하게 구성을 또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현재 지금 X, Y, Z 두 개가 들어올 때는 X 방향과 Z 방향, Y 방향을 같이 돌게 되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X하고 Z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요거 큐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로봇 암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PLC 출력에 의해서 각각의 이제 구성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베이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모터 구동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손을 이제 뜻하는 장치를 이제 연결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엔드 이펙트 관련해서 그 내용도 한번 PC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또 제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 내용이 끝나면은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앞서 우리는 항상 이제 2차원적인 어떤 내용을 많이 다뤄왔었죠. 근데 앞으로는 3차원적인 내용을, 사실 뭐 이런 내용 뭐 베이스라든가 시퀀스 구성은 뭐 2차원인 3차원은 별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동작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3차원적 세상이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해를 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기만 생각하신다면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메카트로닉스, 이제 메카 쪽이죠. 메카트로닉스 쪽이라든가 뭐 전자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때에 따라서 이제 공합, 유압 관련 내용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해두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로봇 관련 기초적인 내용들은 한국사회인력공단이라든가 어떤 교육기관에 무료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 자료를 찾아서 복습을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기공작소 현재 지금 제가 조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예, 뭐 어떤 정리냐면은 이제 우리 카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카페 회원분들이 뭐 많고 적고 이런 걸 별 크게 신경은 안 써요. 예, 사실상. 예,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 한 100여 명?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제 좀 전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시거나 또는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카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마 이분이 지금 뭐 방금 가입하신 분들 한 3분 정도 되시는데, 예, 그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전기공작소에서는 더 이상 멤버를 회원가 이 카페에 멤버 가입을 처리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가입은 이제 아마 그 신규적으로 받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휴먼 즉 이제 카페 가입만 하시고 안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이 되던데요. 예, 그분들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카페에서는 이제 카페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 유튜브 올린 거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페는 더 이상 신규 어떤 멤버분은 받지 않고요. 그리고 장기간 휴먼한 상태에 있는 멤버분들은 모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카페를 좀 효과적으로 또 활성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함이죠. 사실 와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 글 한번 댓글 하나 안 다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기공작소의 어떤 주안점 내용은 이제 관련 내용, 우리 최근에 했던 관련 브록 영상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제 준비한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들 하고요. 간단하게 카페 운영상에 몇 가지 변경이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